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수파티 위정 이화영 징역 4개월 정자법 무죄 직권남용 기각이다. 예, 수원지법이 셌고 국민참여재판 뭐야 이거, 배심원 4대3 유죄. 그러면 세 표가 무죄가 나왔단 소린데. 예, 타인 재판서 방어권 없이 유죄 판단 공소권 남용. 예, 하여간 미리 나왔는데요. 이게 참 웃긴 소리가 뭐냐면 이게 보나마나 유죄였습니다. 보나마나 유죄. 그리고 이거 증거가 없는데 이 뭡니까? 배심원이 4대3으로 유죄 수용? 그럼 세 표는 증거고 나발이고 아몰랑하고 그냥 세 표 무죄 나왔다 이 소리 아니에요.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끌고 간 이유가 있었고요. 자, 4대4 나왔죠. 끌고 간 이유가 있었고,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로 해가지고 이게 4대3이 나옵니까? 예? 우리나라 증거주의 아니에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4대3이 나옵니까? 이런 엉망진창을 넘어가고요. 이재명 당청 잘 되기 위한 과정, 여당 내부 원수처럼 싸워서는데 원수처럼 싸우고 있으니까 원수처럼 싸우면 안 된다고 이 소리를 하고 있죠. 예. 예, 포용적, 예, 정치 아닌 패싸움, 예, 뭐 대단한 소리 계속하고 있는데 막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이미 죽일 듯이 서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넘어가고요. 네, 이재명 시급한 과제, 첫째도 둘째도 물과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라. 뭐 강구하겠다 이 소리 아니야. 그러면 특단의 방안을 뭐가 있냐 지금? 뭐 없는데? 돈 뿌린다 소리 같은데. 돈 뿌린다는 소리 같은데요. 예, 돈 쳐 뿌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벌써 두 번이나 하고도 체감을 못했다. 그러면 참 골치 아프다 보면 됩니다. 일단 넘어가고. 중앙일보 220억 원 규모 최종 부도. 야, 직이네. 워크아웃 공시 신청. 예. JTBC는 아이고 360억 규모 기업 1차 부도 처리 공시 끝내줍니다. 이것도 뭐 언론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사의 경우에는요, 웬만해서는 안 망합니다. 언론사는 웬만해서는 안 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망한다는 거는 뭐가 됩니까? 참 정말로 대단한 실력이다. 대단한 실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저 JTBC 가지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중국 자본 받아서 저쩌고 뭐 그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저 JTBC 이쪽만 하더라도 저 이거 뭐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엉망진창으로 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진짜 엉망진창 회사를 갖다가 도대체 저렇게 어떻게 경영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엉망진창으로 했습니다. 자칭 진보 색깔답게 경제는 꽝이다.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넘어가고. 투표용지 축소 보고 안 받았다던 노태악 6개월 전 보고받았다. 그렇지. 김은혜 고의 책임자 강제 수세야. 너 뭐야, 고의 책임자인데 뭐 노태악 이름만 계속 나오네. 이런 거 보고 뭐 1억 7천만 원 지급 월 최대 615만 원 수령. 자, 이런 거 좀 뭐 지저분하게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데 이거 이 논조를 보면 뭡니까? 이제 대충 보고 노태악으로만 밀고 나가겠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이러니까 뭐 내용은 안 봐도 뻔합니다. 우짜가 해가지고 한 명 더 추가합니다. 노태악에 대해서 우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문재인이 때 해서 김명수가 초이스해가지고 저 앉았던 게 노태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 노태악 이름만 내놓고요, 다른 인간 이름을 갖다가 언급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척 섭섭합니다. 우짜가 관련한 인간의 이름을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이 때 날개 달아서 선관위의 요직이란 요직은 다 했고요. 투표 용지권에서도 활약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허철훈입니다. 허철훈이 사무총장이었죠. 허철훈이 이름이 이제 안 보이려고 하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노태악하고 허철훈 최소 이 두 명, 노태악만 기억하면 안 되고 허철훈 이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 우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만 우짜가 들은 얘기도 있는데 일단 노태악 이름만 나오고 허철훈 이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허철훈 이름을 추가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군함 열척 빨리 건조 가능한가? 속도 붙는 마스크. 이 또 구라치고 앉아 있고요. 누구야 이거? 김은규, 홍규비. 이게 작년부터 이 쇼를 구라를 치고 쳐다빠졌는데 우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코멘트 했습니다. 이거 마스크하고 나발이고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의회에서 군함을 건조를 갖다가
미국 내 조선소 이외에, 그러니까 국외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관련 법을 갖다가 그냥 규제죠, 규제.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서는 속도고 나발이고 마스가 자체가 안 돼요, 안 돼. 이걸 아직도 이 구라를 치고 자빠졌냐? 이거 넘어가고요. 예. 오늘 해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뭐 어제지,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그러니까 미국이 준틴스 데이 휴일입니다. 그냥 공휴일이죠. 공휴일이라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연휴입니다. 연휴기 때문에 해가지고 차트를, 기존에 쓰던 차트를 안 쓰고 요걸 갖다가 가져왔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금덩이 내가지고 1.28% 하락해서 1온스에 4,154.70달러가 됩니다. 예, 뭐 지금은 딱히 코멘트 할 게 별로 없고요. 우자가 이미 말씀드렸죠. 4,000달러 여기 있죠. 4,000달러. 이게 억수로 중요한 라인이라고 우자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언덩이 보시죠. 언덩이도 역시 1.32% 하락해서 해가지고 1온스에 64.71달러가 됐습니다. 네, 여기도 뭐 딱히 뭐 언급할 거 없습니다. 하여간에 금덩이 기준으로 4,000달러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넘어가고요. 자, 브렌트유입니다. 브렌트유는 보시면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유를 갖다 해드렸는데 왜 안 왔냐? 준틴스 데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서부 텍사스유는 패스합니다. 물론 가격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의 경우 1배럴에 76.54달러로 해가지고 상승했지만 공휴일이라서 패스하고요. 브렌트유 보시면 0.38%, 이 차트 기준으로 0.38% 상승해서 1배럴에 79.85달러가 됩니다. 예, 역시나 202평선이 중요하죠. 살짝 찔렀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브렌트유는 상승했고요. 202평선 찔렀다가 올라갔고, 5만 8월물은 마이너스 2.11% 하락해서 1배럴에 72.01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달러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미국의 준틴스 데이, 그리고 공휴일, 그리고 연휴가 끼인 바람에 해가지고 거래량이 작았습니다. 거래량이 작았지만 뭐 달러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필요로 하니까 어차피 소개는 해야겠죠. 0.07% 살짝 하락해서 100.760이 되었습니다. 예, 볼린저 밴드 밖에 있다가 이제 수납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되겠죠. RSI 값 보세요. 70 넘어갈라니까 딱 이렇게 맞춰가 내려가자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자,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우자가 오늘 화살표 표시까지 했습니다만, 일단 이거 화살표 표시한 거는 좀 이따가 바로 이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일단 보시면은 0.69% 좋아져서 1달러에 1527.91원이 됐습니다. 상단이 1539원, 하단이 1526원. 뭐 이거만 해도 대충 뭐 13원이죠? 예, 13원 정도 해야 됐다. 미국에 지금 연휴라서 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여전히 변동성은 꺼내주고 있다. 이렇게 되고, 우자가 화살표로 표시한 이 부분, 이게 뭐냐면은 수출 업체 내고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쪽에서도 선물환이 해가지고 출해가 됐고요. 그것만 나왔냐? 아니죠. 당국의 스무스 오퍼레이팅 뭐 이 소리 하는 이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꼬라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차트 모르시는 분들은 뻔히 알 수 있는 그 얘기죠. 해가지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떨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간에 개입하고 내고 물량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것도 겨우 해가지고 1527원이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빌딩 프라이스 프레셔 돼 있는데 해가지고 보시면 한국의 PPI 생산자 가격,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올라갔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어제 가지고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7.2%였는데 5월에 8.5%를 가지고 더 상승했습니다. 뭐 이재명이 물가이라고 앉아있는데, 자, 꼬라지 보세요. 물가가 잡힐 꼬라지입니까? 아니죠.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석유 및 석탄 제품 가격이 77.5%나 폭등하면서 제조업 쪽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3% 증가하는 걸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올랐냐? 아니죠. 컴퓨터, 전자, 그리고 광학 장비 가격이 20.2%, 화학 제품 가격이 20.6%, 기본 금속 가격이 14.5% 각각 상승하면서 해가지고 제조업 쪽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두 자릿수 13.3% 증가했고요. 그러면 서비스 쪽은 아니냐? 서비스 쪽도 올랐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이 35.3% 급등하면서 서비스 가격도 4.9% 상승하는데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축산물 가격이 10.3%다 두 자리입니다. 이거는 축산물 가격이 10.3% 상승하면서 농림수산물 가격을 갖다가 4.8% 상승한 걸 주도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 예, 다 오르고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 다 오르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 CPI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는지 대충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예, 다 알 수 있죠. 하여간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MOM 전월 대비로 하면 이거는 YOY 차트고요. MOM 전월 대비라는 4월에 2.5%인데 5월에 0.8%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습니다. 많이 둔화됐죠? 하지만 전월 대비로 0.8% 상승도 이거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건 해가지고 변동성 지수죠. 예, 변동성 지수인데 어디냐? 코스피 한국입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83.57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높다는 거. 52주 해가지고 범위가 해가지고 18.3에서 무려 94.25 엄청나죠? 예, 끝내줍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코스피 지수 비중이 역대 최대인 55%까지 쳐 올라간 가운데 미국 이란 MOU 사인 시기 살짝 애매해지니까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여전히 미쳐서 날뛰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지난 몇 주 동안 3배 이상 급증해서 올타임 하이를 찍고 올타임 하이 오이죠 94.25 올타임 하이를 찍고 그 근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83.57이니까. 따라서 코스피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참고로 한국 증시가 5% 변동하면 무려 4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7조 2200억 규모의 강제 자동 매수 또는 강제 자동 매도, 이게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서 리밸런싱이죠. 리밸런싱. 우자가 그 2배짜리 레버리지 2배짜리 ETF 할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리밸런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 증시가 5% 변동하면 47억 달러 규모 또는 7조 2200억 규모의 강제 자동 매수 또는 매도 리밸런싱이 발생하고요. 강제 리밸런싱 규모는 한국 증시의 1개월 평균 하루 거래량의 13%에 해당합니다. 무려 13%입니다.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 어떻다? SK하이닉스의 하루 거래량 중 25%, 삼성전자 그 주식의 거래량의 21%에 해당하는 리밸런싱 물량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시겠습니다. 하여간에 정상이 전혀 아니다. 이거는 보나 마나 뻔한 소리고요. 자, 이번에 엔화 보시죠. 엔화 가지고 0.04% 살짝 좋아져 가지고 1달러에 161.309엔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차트하고 좀 다르죠? 아이고 어디 가냐? 야, 우리나라 차트하고 다르죠? 예, 다릅니다. 하여간 엔화 가지고 살짝 좋아졌다고 말하기도 그렇다만 하여튼 내려갔습니다. 네,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엔화 해가지고 좀 더 보시죠. 엔화 슬라이드 투 위키스트. 그러니까 1986년 이후 가장 값어치가 똥값이 되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물론 뭐가 올린 건데 말씀드리죠. 달러 엔 환율,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죠. 달러 엔 환율이 2024년 피크인 161.96엔 바로 아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162엔을 돌파할 경우 1986년 12월역입니다. 1986년 12월 이후에 최저, 그러니까 엔화값이 똥값을 기록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5월 27일까지 사상 최대 규모 개입액인 11조 7,300억 엔, 그리고 달러로 환산하면 728억을 투입해서 엔화 방어를 했음에도 발생해 있는 이 나온 결과 꼬라지다 이게 되죠. 관련해서 카타야마 사츠키 재무성은 투기적 움직임에 대해 일본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4월 말 개입 직전에 나왔던 발언보다는 강도가 약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주 금리를 올리면서 1995년 이후 가장 높게 일본의 금리를 만들었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가 여전히 크고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은 2024년 7월 이후 현재 최고 수준인 까닭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상태지요. 특히 6월 19일에 그러니까 뭐 미국 시간으로 6월 19일입니다. 미국의 준틴스 그 공휴일 때문에 해가지고 즉 연휴 때문에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다가 여러 요인들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개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경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거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IMF 터질 때죠. 이거와 비슷한 수준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서 약간의 경고성 해가지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요것만 얘기하면 끝났냐? 아니죠. 좀 더 펀더멘탈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면 엔화 약세 요인, 즉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회복력이 강하고 패드 미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미국 국채 수익률은 다시 상승하고 감세 확대 어제 우짜가 말씀드렸죠. 해가지고 소비세 깎아준다. 감세 확대 같은 일본 재정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는 당분간 평가절하, 즉 똥값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달러에 160엔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의 상대적 침묵은 뭐 침묵 말이 그래 세게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엔화 약세를 일본 당국이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달러 엔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더라도 상단 범위 제가 말씀드렸죠. 162엔 그리고 164엔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상단 범위를 돌파할 때마다 일본 당국이 언제든지 갑자기 개입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펀더멘탈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일본 당국의 개입이 분명한 예고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위험은 트레이딩 리스크는 비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환경이 달러 엔 롱 포지션 그러니까 뭐 엔화 똥값 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취하게 만든다 포지션을 취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큽니다. 참고로 워시 쇼크 그러니까 워시가 나와서 해가지고 매파 발언한 거 그로 인해 창조된 쇼크 워시 쇼크는 미국과 이란 MOU 양해각서 영향력을 사실상 죽여버리고 패드 미국 연준이 주도권을 잡게 만들었다라고 우자견적으로 봅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일본도 해가지고 또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1.4%에서 5월에 1.5%로 해가지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MOM 전월 대비로는 4월에 0.1%에서 5월에 0.4%로 상승했고요. 일본 인플레이션은 정부 보조금 종료로 인해 보조금 주는 거 이제 그만둠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 및 가스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0.14 그러니까 4월에 1.4%에서 5월에 1.5%로 소폭 상승했으니까요. 참고로 일본의 쌀 가격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근원물가지수 코어 인플레이션 레이트 요거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과 똑같이 5월에도 1.4%로 나오면서 2022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중앙은행이 수요 주도형 물가 변동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하는 게 뭐냐 하면 식품과 에너지를 갖다가 제외한 인플레이션율인데요. 이거 YOY 뭐이 되죠. 요거인데 요게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율 요 CPI 이거를 갖다 일본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9%에서 5월에 1.8%로 살짝 하락했습니다. 살짝.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의 목표치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밑으로 일단은 계속 잠겨 있다. 이게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빨리빨리 끝내드린데, 웃자가 우스갯소리,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한번 내가 말씀드립니다. 해가지고 트레이딩 비율은 웬만하면 안 쓰는데, 최대한 이미지를 갖다 줄여가지고, 크게, 어이구, 그게 너무 크게 되네. 예, 줄여가지고, 예, 뭐 이래놓고 얘기하자. 이거 유로 달러 그러니까 달러 유로 유로 달러 해가지고 환율입니다. 환율이 되는데 이게 보시면 해가지고 1유로 해가지고 달러를 갖다 얼마나 환전할 수 있냐 이건데 이 차트인데 우자가 2022년부터 끈 이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이 있는데 그냥 50개 소리로 해가지고 들으세요. 이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을 현재 이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여기 살짝 튀어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짜 겐쪽으로 올해 안에 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1유로에 해서 1.14638 해가지고 달러를 갖다 환전할 수 있다 이거겠죠. 1.14 또는 1.15 해가지고 달러가 됩니다. 1유로에. 그런데 올해 연말쯤에 해가지고 우짜가 보기에는 1유로에 1.07 달러까지, 그러니까 달러 값이 비싸진다 이 소리죠. 예, 달러 값이 비싸진다. 유로화를 환전하는데 달러 값이 이가지고 1.15까지 받던 걸 갖다가 1.07까지 달러까지 받는다 이 소리는 달러 값이 비싸진다 이 소리죠. 즉 유로화도 값어치가 똥값이 될 가능성이 올해 안에 높다, 이렇게 우짜가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요건 해가지고 블루버그 기사인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냥 다 몰아서 말씀드립니다. 소개 못 해드린 거.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몽골에서 구리 광산 시위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호주 다국적 광산 및 자원 기업인 유명하죠. 리오 틴토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업계에 있는 분들은 뭐 소식 듣는 분들은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리오 틴토 그룹이 몽골에다가 이거 광산을 돌리고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광산이냐면은 오유 톨고이 해라 가지고 광산, 구리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시위가 발생해서 구리 정광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현지 이거 리오틴토 자회사가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리오틴토는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시위대가 현지 시간 6월 17일 오전 9시부터 광산에서 중국 국경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를 봉쇄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구리 정광을 중국 국경으로 운송하는 트럭들이 멈춰 섰다고 했는데요. 리오 틴토는 계약상 의무 이행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으며 이번 시위는 몽골 국가 예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몽골과 몽골 광업계의 국제적 명성을 실추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네, 트럼프 60일 이내 합의 아니면 이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할 것, 뭐 이렇게 아주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란전 112일차 해가지고 우짜가 요약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에 관여 안 한 중국, 이란에 관여 안 한 중국이라는데 이 중국은요 자신의 그 사정에 따라서 이란 원유를 갖다 수입 안 했죠. 예, 그래 되니까 뭐 이 중국은 알아서 하는 거고요. 하여간 트럼프 말은 넘기고, 자신 떳떳하게 가지고 인상은 좀 쓰고 있습니다만 해가지고 트럼프와 사인한 해가지고 MOU 해가지고 각서 내용 요거 들고 있는 이란 대통령 폐쇄시켜야 하는 사진을 올려놓고 좀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MOU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이 60일 동안 무료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란은 자신의 허락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없다고 선언하고 향후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보험료까지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두 번째, 해당 보험은 60일 동안은 무료지만 향후 유료화될 수 있다. 세 번째, 이란이 지정해 놓은 항로만 통행이 되며 다른 대체 항로는 금지된다. 오만 쪽이죠. 오만 쪽 항로는 금지된다. 이 소리가 됩니다. 아주 뭐 깡패 짓을 제대로 하고 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건 해가지고 똑같이 뭐 JP모건에서 나온 차트인데 좀 이미지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제가 또 해가지고 이거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의 원유 재고가 2026년 5월 기준으로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이란전으로 인해 걸프협력회의 GCC 산유국들의 원유 수송이 차질을 빚자 각국 정부가 비축량을 소모해서 수요 증가에 대응했기 때문이지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6월 19일에 발표한 월간 리포트에서 OECD 국가들의 원유 재고가 이란전 발발 후 1억 6,300만 배를 감소했다고 발표했고요. 원유 및 정제 석유 제품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로 감소가 한 데가 어디입니까? 아시아권 이쪽이죠. 아시아권 국가들이 지금 살짝 가지고 강제로 수요 파괴를 당했습니다. 예,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당한 국가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여간에 원유 및 정제 석유 제품 수요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된 원유 재고가 전례 없는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6월 19일 리포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란 MOU 합의 발표에 따라 6월과 7월에 비축유 재고 감소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될 뿐 감소하는 게 끝이라는 소리는 지금 OECD 등 IEA 등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재고는 앵꼬 나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고. 자, 또 블룸버그 우자가 소개 못하는 기사들 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자, 이거는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한 후에 가지고 나와서 이 아줌마 나와서 떠든 건데 좀 말씀드리죠. 유럽 중앙은행 ECB 관계자들은 미국, 이란, 미국 MOU 양해각서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상을 반드시 막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를 비롯한 정책위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 재개 전망을 환영하면서도 이미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6월 둘째 주 ECB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페테르 카지미르 ECB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에너지 비용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발표된 미국 이란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피해는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주요 우려사항을 우자가 말씀드려보면 중동 산유국의 생산 능력 회복 문제, 그리고 기반시설 복구 문제, 그리고 선박 운항 재개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 문제가 있고요. 이게 주요 우려사항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 보충 노력으로 인해 원유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재고를 갖다가 앵꼬냈죠. 그럼 다시 보충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생산량, 그러니까 공급량도 딸리는데 또 보충까지 수요까지 붙는다. 그러면 유가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그래가지고 또 블룸버그 해가지고 우자가 소개 안 한 기사들 다 소개합니다. 자, 아랍에미리트 UAE 나왔죠. 해가지고 컷 디펜던시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의존도를 갖다가 제로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무브 투 계속 추진한다 이 소리가 되지요. 자, 말씀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제로 달성 목표를 갖다가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미국, 이란 MOU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재개방, 말이 웃깁니다만 완전 재개방이 주목받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계속 추진합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이미 소개한 바 있고요. 그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용량을 갖다가 더블로 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타니 al-제유디 아랍에미리트 외교통상부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제로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해협 재개방 또는 해협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협은 곧 개방될 것이고 우리는 그 시기가 빠르기를 바라지만 새로운 계획, 즉 아랍에미리트의 새로운 계획,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제로로 만드는 이 계획, 이거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전을 통해서 지금 친이란 팬들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란전 덕분에 이란전에서 이란이 보여준 이 중동 산유국들에 대한 이거 민간 시설, 특히 정제 시설 이런 거 있죠. 이거 부순 것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다른 이 산유국들의 이란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제로다. 예, 제로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액면상으로는 이란이 이기는 것 같죠.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이란이 이긴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자, 블룸버그 또 여전히 해가지고 기사 나온 거 해가지고 소개시켜드리죠. 이거 사이즈 잘못 잡았는데 하여간에 말씀드립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얘기 나왔죠. 호르무즈 석유 흐름이 해가지고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70%까지만 해가지고 리커버, 그러니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골드만삭스는 중동 산유국들이 대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전쟁 이전 수준의 70%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율리아 제스트코바
그릭스비, 유명한 이 분석가죠. 여자 분석가인데 이 그릭스비를 비롯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6월 17일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 수송량의 70%가 새로운 100%가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긴 제목의 리포트에서 호르무즈 해협 수송량이 2026년 6월 현재 수준에서 하루 평균 1,300만 배럴 증가해야만 중동의 원유 수출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송량 증가가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량은 10월경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주 좋은 전망이죠. 우자견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이런 희망찬 아름다운 전망은 안 합니다만 하여간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의 각서가 60일 끝나고 엎어지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60일 안 가고도 자빠질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우자가 소개 못한 거 기사 몰아서 다 합니다. 자, 엑슨모빌, 엑슨 돼 있죠. 엑슨모빌이 현지 시간으로 6월 17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해안 산업도시인 리처드 베이의 건설 예정인 줄루랜드 에너지 터미널에 LNG를 갖다가 공급하는 기본 협정을 갖다가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LNG 공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성장을 갖다가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쩌든지 간에 요즘 미국은 에너지 쪽 장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우크라이나전 터진 후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LNG 공급을 갖다가 전 세계 LNG 공급을 다 해먹으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전 터지고 카타르의 생산 능력이 무려 17%나 빠사져 가지고 사라졌죠. 예, 다 알고 보면 미국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거 해가지고 미국의 국가 부채 위기가 심화 중이다 해가지고 또 한번 말씀드리죠. 잊을만 하면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연방정부의 미국 가계당 순이자 비용이 2025년에 올타임 하인 역대 최대인 7,300달러이죠. 한 가구당 7,300달러를 갖다가 넘어선 가운데 책임 있는 연방연구이죠. CRFB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미국 국채금리가 CBO 미국 의회 예산처 예상하는 것보다 55 베이시스 포인트 또는 0.55% 더 높게 유지될 경우 미국 국채금리와 미국 가구당 부담해야 될 연방정부 빚의 순이자 비용이 그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 2036년 여기까지 2036년으로 가죠. 2036년까지 무려 17,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참고로 미 의회 예산처의 예측은 2036년까지 가구당 15,000달러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죠. 이렇게 14,000 넘어가서 15,000이 된 게 이게 CBO 쪽의 예측이고 그리고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더 높게 잡아서 17,000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비용은 2025년 작년에 미국 GDP의 3.2%를 돌파했는데요. 2036년에는 미국 GDP의 5.3%, 즉 2조 5천억 달러, 이자 비용만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2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6년에 이자 지급액만으로도 연방정부 전체 수입, 세수 중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이자 지급액은 2026년 현재 미국 전체 세수 수입 중 19%에 달하고요. 지난 50년간 미국의 평균 이 빚 이자 지급액이 지금 전체 수입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였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 또 반도체 포머 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예, 이건 소스는 항상 그랬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해가지고 FMS 자료고요. 자, 말씀 들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FMS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 6월 초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중 80%가 글로벌 반도체 롱 글로벌 세미컨덕터 나왔죠. 글로벌 반도체 롱 포지션을 갖다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투자자가 많이 몰려있는 거래로 꼽았습니다. 80%나 되죠.
4월과 5월 요거죠. 4월과 5월 회색하고 요거 하늘색하고 4월과 5월 이거와 비교했을 때 6월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쏠림 또는 집중 현상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요. 하여간에 반도체 관련 투자는 2개월 연속 1등을 차지하면서 2014년 관련 데이터 집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2020년 10월 미국 기술주 롱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롱 해가지고 어디 갔냐? 여기는 없네. 예, 기술주 롱 있습니다. 롱 US 테크라고 있는데 롱 US 테크 즉 미국 기술주 롱 이게 82%까지 올라갔던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82. 반대로 롱 매그니피션트 7 여기 있죠? 예, 요거는 요거하고 유가롱 롱 오일 유가 롱 포지션은 각각 12%와 4%에 그쳤습니다. 간단하게 평가해보면 요즘 투자는 메뚜기처럼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게 유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자 이번에 또 안일한 투자자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차트는요 S&P 500 ETF에 대한 1개월물 해가지고 90, 110 해가지고 나와있죠. 이게 내재 변동성이죠. 예, 내재 변동성 비율을 갖다가 나타내는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인데 간단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90, 110 해가지고 내재 변동성 이게 뭐냐면은 외가격 풋 옵션 그러니까 행사가 90짜리 그리고 외가격 콜 옵션 행사가 110짜리 이거의 내재 변동성을 비교하는 이 차트입니다. 지표입니다. 뭐 복잡한데 90, 110, 90/110 내재 변동성 비율 이거는요. 이거 나와 있는 거 이거는 하락 해지 비용이 상승 해지 비용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를 측정하고 S&P 500 ETF가 향후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0%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해지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화살표로 쭉 가다시피 2025년 4월 이후 현재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이 목격되는 현상은 S&P 500 지수가 올타임 하이 근처에 부근에 머물러 있으며 3월 말 이후 시가총액이 10조 달러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이게 나타났는데요. 이거 투자자들이 덜 보호받겠다, 덜 해지하겠다. 이거는 뭐가 되죠? 투자자들이 시장의 단기 하락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혹시라도 매도세, 셀오프가 출현할 경우 고통이 억수로 클 것이라는 걸 뜻합니다. 참고로 미국하고 이란의 MOU 타결 소식에 이 해지 물량이 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요.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반드시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예, 오늘 차트가 왔다리 갔다리 하네. 자, 요거는 또 주식 희소성 시대의 종식이다 해가지고 소제목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뭐가 되냐 하면은 주식 부족입니다. 주식 부족. 매년마다 주식은 일반 투자자의 손에서 사라졌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사주 매입이죠.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약 12조 달러에 달하는 주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JP모건 체이스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자사주 매입 해가지고 사라지는 주식을 갖다가 그 매입을 양을 갖다가 고려하더라도 기업 공개 IPO와 추가 공모 및 기타 주식 매각을 통해서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주식이 미국 주식시장에 추가될 것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 이 예상대로 JP모건의 예상대로 된다 하면은 최소한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강력한 순 주식 발행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주식 공급이 급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언제 경험했다? 1990년대죠. 예,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식 공급량이 순 증가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이제 좀 있으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예,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자, 이거는 6월 19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오일리그 카운트하고 토탈리그 카운트입니다. 말씀드려보면 6월 19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석유 드릴링 숫자는 전주와 같은 433개였고요. 토탈리그 카운트는 전주 562개였는데 563개로 해가지고 1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산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연가스에서 1개가 증가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